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제14강 차트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워크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좀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차트도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다음에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의 차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엑셀을 좀 실행해 보죠. 시작,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선택합니다. 엑셀이 실행됐죠? 그러면 우선 데이터를 좀 입력해 볼게요. B셀에서요, B1셀에 월별, 수입, 지출, 내역서. 다음 B3셀에 월, 수입, 지출, 잔액. 월은요, 1월부터 6월까지죠? 6월까지니까 6월까지 쭉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계 입력하고요. 자동 합계 이용하면 되겠죠? 다음 수입하고 지출을 입력하겠습니다. 2547, 3541, 6745, 1574, 2475, 2145, 다음 지출 1574, 2457, 다음 2314, 751, 1574, 1150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잔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수식이니까는 수입 C4셀 마이너스 D4셀 지출 해서 밑으로 쭉 복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합계는 데이터와 합계가 들어갈 행까지 범위 지정하고 자동 합계 아이콘 있죠? 표준 도구 모음에 자동 합계 아이콘 클릭해줘서 합계까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좀 표를 좀 꾸며볼까요? B1셀에 입력된 가게에 이제 표의 그 제목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범위 지정해서 B1부터 E1까지 범위 지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크기도 좀 늘려줄게요. 글꼴 크기 16, 그 다음에 진하게 굵게 아이콘 해주고요. 제목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표를 작성을 하면 이제 테두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B3부터 E10셀까지 범위 지정한 다음에 여기 괴선 테두리 아이콘 있죠? 테두리 아이콘에서 전체 모든 테두리 해주겠다. 그 다음 테두리 아이콘에서 테두리만 굵은 선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테두리만 해줬고요. 그 다음 우리 요 제목도 한번 좀 더 두껍게 해줘볼까요? 그러면 아래에만 굵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아래에만 굵게. 그 다음 합계도 좀 구별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위에만 굵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B10부터 20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그냥 또 다시 테두리만 굵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월 수입 지출 잔액은 이제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맞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월도 가운데 맞춤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숫자니까 우리 천 단위마다 컴마 표시해주죠. 그러니까 C4부터 20까지 범위 지정하고 서식 도구 모음에서 쉼표 스타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보기 좋은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차트를 좀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그려볼게요. 차트를 그리는 방법은 여기 표준 도구 모음에 보면 차트 마법사가 있어요. 이 차트 마법사를 먼저 선택을 하고 범위를 지정해도 되고 저는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하고서 차트 마법사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디가 되냐면요. B3부터 E9까지 해서 월 수입 지출 잔액을 가지고 한번 차트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원본 데이터가 되는 부분을 우선 블럭 지정하신 다음에 차트 마법사를 실행하겠습니다. 표준 도구 모음의 차트 마법사 했더니 차트 마법사 4단계 중 1단계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차트의 종류를 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트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보시면 세로 막대형 보면 이런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고 또 그러니까 하위 종류가 나타나 있죠.
요거는 뭐냐면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열끼리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누적 세로 막대형. 값들을 이렇게 누적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거는요, 100%를 기준으로 해서 누적 세로 막대형. 그 다음, 여기는 3차원 효과. 그 다음, 3차원 효과의 누적 세로 막대형. 여기 차트 이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원 효과의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 다음 3차원 세로 막대형.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보실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세로 막대형, 가로 3차원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근데 누르고 있으면 보기가 나타납니다. 그랬죠?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요런 형식의 차트가 작성이 되겠구나 하고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클릭하고 누르고 있으면 보이고요. 다시 손을 떼시면 다시 차트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세로 막대형은요, 특정 기간 동안에 데이터의 변화를 보여주거나 항목 간 값을 비교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막대형 한번 볼까요? 가로막대형도 종류가 6가지가 있네요. 묶은 가로막대형, 그 다음에 누적 가로막대형, 100% 기준 누적 가로막대형, 그 다음 3차원 효과의 묶은 가로막대형, 3차원 효과의 누적 가로막대형, 그 다음 3차원 효과의 100% 기준 누적 가로막대형. 이렇게 종류별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로막대형은 수평 막대를 이용해서 각 항목의 값을 비교하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좀 많구나, 이게 좀 작구나, 이렇게 한눈에 좀 비교가 값 비교를 좀 쉽게 할 때 그때 가로막대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 꺾은 선형 한번 볼까요? 꺾은 선형.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 있는데 이렇게 표식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요, 그냥 꺾은 선형. 데이터 값에 이렇게 지점을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완만하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꺾은 선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누적 꺾은. 이거 누적이에요. 누적 값을 가지고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꺾은 선형. 다음 여기는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 다음에 데이터 표식이 있는데 누적된 값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데이터 표식이 있는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되는 값. 그 다음에 여기는 3차원 꺾은 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꺾은 선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변화량보다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값의 변화, 1월의 기온, 2월의 기온, 3월의 기온 해갖고 온도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변화값, 그런 거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차트가 꺾은 선형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원형이 되겠습니다. 원형 한번 볼게요. 원형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다음에 3차원 효과의 원형, 그 다음 원형 대 원형. 원형이 하나 나타나 있고요. 그 세부적인 값들 가지고 다시 원형 차트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쪼개진 원형. 그 다음에 3차원 형태로 쪼개진 원형. 그 다음 원형 대 가로막대형. 여기는 다시 원 차트가, 원형의 차트가 작성이 됐고, 여기는 가로막대형의 차트가 작성이 됩니다. 이런 차트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형 차트는요,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느냐, 이런 걸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차트 종류로는요, 분산형이 있어요. 분산형. 그래서 분산형. 값을 이렇게 분산해서 점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선으로 연결을 해주는 분산형. 그 다음에 데이터 표식은 없이 그냥 곡선으로만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 꺾은 선형으로 연결된 분산형. 그러니까 데이터 값을 이렇게 딱딱 꺾어주면서, 그러니까 곡선으로 부드럽게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주는 거죠. 그 다음 데이터 표식이 없이 꺾은 선형으로 그냥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다음 데이터로 직선으로 연결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분산형은요, 여러 데이터 계열 값들에 서로 이렇게 어떤 관계를 갖느냐, 그럴 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차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영역형이 되겠습니다. 영역형. 여기 보시면 이제 영역형이에요. 그냥 데이터 값에 맞게 이렇게 메꿔주는 거에서 이만큼이 채워지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누적. 데이터 값 하나, 그 다음 계열 값 해갖고 이렇게 누적해 주는 거고요.
다음 100% 기준의 누적 영역형. 그러니까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다음 3차원 효과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3차원 효과의 누적 영역형, 3차원 효과의 100% 누적 영역형.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영역형은 시간에 따른 각 값의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구나 대신 이제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그 넓이를 가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넛형이 있네요. 도넛형은 일반적인 도넛형이고요. 그 다음에 쪼개진 도넛형. 이것도 원형 차트와 같이 이렇게 도넛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도넛형도 원형 차트처럼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나타내요. 근데 이제 모양이 달라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원형하고 도넛형하고는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차트고요. 사용자가 선택할 때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방사형이 되겠네요. 방사형은 보시면 그냥 방사형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선으로만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 데이터 표식이 있는 방사형 하면 데이터 값에 이렇게 표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거는 채워진 방사형. 이제 데이터 값을 이제 영역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방사형의 종류가 3개가 있고요. 방사형은 일종의 거미줄형 데이터 계열의 중앙점과 외곽선 한 점에 대한 상호 변화, 빈도수를 나타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갖느냐를 많이 이제 체크하고자 할 때, 그럴 때 눈에 보이게 해줄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면형이 있고요. 거품형, 그 다음에 주식형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표준 종류를 봤고요. 사용자 정의 종류도 있어요. 사용자 정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사용자 정의는 3차원의 쪼개진 원형 있고요. 로그 단위로 꺾은 선형, 부동, 가로, 막대형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중축 꺾은 선형이나 혼합형, 이중축을 사용하는 이런 종류의 그 차트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한 번씩 어떤 종류의 차트가 제공이 되고 있는지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표준 종류에서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메뉴에 있는 세로 막대형. 그래서 세로 막대형 중에 3차원 있죠? 3차원 효과의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 단추를 누르면 이제 차트 마법사의 2단계가 나오는데 차트의 원본 데이터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차트 마법사를 실행하기 전에 이미 차트의 원본 데이터를 범위 지정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쉬트 1의 B3부터 E9까지를 차트의 원본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나 있는 건데요. 만약에 그냥 차트 마법사를 실행했을 때는 여기 있는 참조 단추를 선택을 해서 이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요만큼을 가지고 차트를 작성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3단계가 나왔습니다. 차트 마법사 3단계에서는 6개의 탭이 있어요. 6개의 탭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